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4쪽, 25쪽을 펴고 수업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그 탐구 수학이죠. 여러분들 5학년 때 뭐 수학 시간에도 항상 교과서 마지막에는 탐구 수학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배들이 작년에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 항상 선생님 탐구 수학도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었거든요. 예, 탐구 수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만 문제의 주제 그리고 해결 과정에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수학 문제인 뭐 간단한 식들 있죠. 뭐 4분의 3 나누기 뭐 5 이런 간단한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긴 글과 그림을 포함한 문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 나는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탐구 수학에 조금 신경을 쓰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차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난이도 문제는 이 탐구 수학과 같이 여러 가지 영역이 융합되어 있고 소재도 생활 속에서 문제 사항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탐구 수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보아요입니다. 요리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참치 주먹밥 4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재료의 양입니다. 참치 주먹밥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죠? 여러분 함께 계시는 보호자분께서 요리를 주로 하실 건데 선생님 집에서 요리를 거의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 하지는 못하는데 요리하는 걸 선생님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리를 할 때 항상 대충 그냥 막 재료를 집어넣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 가끔 요리한 결과가 맛이 없을 때는 항상 인터넷에서 백종원 레시피를 검색해서 요리를 합니다. 백종원의 레시피를 보면 항상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간장 몇 그램, 검은 깨, 작은 1작은 술, 이렇게 양파 2큰술 이렇게 정확한 단위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하니까 항상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요리가 실패할 때마다 백종원 레시피에서 그렇게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음식을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음식 재료표가 있습니다. 참치 주먹밥이네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한 오후 3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점심을 안 먹고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배가 고픈데요. 마치고 선생님이 주먹밥을 한번 집에 가서 요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참치 주먹밥인데요.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재료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밥 4공기, 참치 2캔, 다진 양파 5큰술, 검은 깨 2작은술, 참기름 3과 2분의 1 큰술입니다. 이 재료를 모두 집어넣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참치 4인분을 만드는 재료의 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4인분을 만드는 양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4인분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면 여러분 친구들 3명 불러서 4명이서 먹어야 됩니다.
배가 많이 부르겠죠? 혼자 먹으려면. 그래서 1인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 먹고 싶으면 재료의 양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재료 그대로 다 넣어서 만들면 4명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살찝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만 주로 있어서 많이 살이 쪘죠? 예.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좀 줄인다고 생각하고 1인분만 먹어봅시다. 1인분을 먹기 위해서는 이 재료의 양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똑같이 4등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 재료의 양을 4로 이렇게 나누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탐구수학 문제의 한 절반 이상은 선생님을 해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계산식이 나오고요. 그 계산식을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밥이 4공기였습니다. 그 4공기를 이제 1인분으로 요리를 하려면 식을 어떻게 세야 될까요? 그렇죠. 4 나누기 4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쉽죠? 4 나누기 4는 1, 한 공기. 자, 옆에 있는 800 나누기 4는 이제 다른 단위로 계산할 때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4 나누기 4는 1, 한 공기다 라고 이렇게만 계산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참치는 교과서에 보면 4인분 기준으로 2캔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자 먹을 거죠. 자, 그러면 2캔 2 나누기 얼마 해야 될까요? 역시 4를 해야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이렇게 2분의 1캔이 나옵니다. 자, 다진 양파가 5큰술이었네요. 자, 1인분의 양을 구하려면 5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과 4분의 1 또는 4분의 5큰술이 나옵니다. 자, 검은깨 2 작은술이었나요? 예, 맞네요. 2 작은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인분 기준이었으니까 이것을 1인분 기준으로 만들려면 2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결과는 2분의 1 작은술이 나옵니다. 자,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대분수였네요. 3과 2분의 1 작은술이었어요. 자, 이것을 1인분 기준으로 만들려면 나누기 역시 4를 합니다. 그러면 8분의 7 큰술이 나오겠죠. 자, 쉽죠? 예, 탐구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그런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5페이지로 가봅시다. 25페이지로 가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보고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 써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컴퓨터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고 있을 테니까 직접 검색을 하면 되겠는데 좀 아쉽죠. 지금 한 9분밖에 안 되었는데요. 한 문제 풀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끝내면 너무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바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선생님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엽떡을 좋아합니다. 엽기 떡볶이인가요? 엽기적인 떡볶이인가요? 그 주문하면 큰 플라스틱 통에 한 4명, 5명이 먹어야 될 양이 오는 아주 매운 떡볶이 있죠. 엽떡. 선생님 엽떡 정말 좋아하는데 자, 선생님 문제를 줄게요. 떡볶이를 만드는데 3인분 이 기준입니다. 3인분을 만들 때 기억하시고요. 3인분을 만들 때 흰떡 120g, 대파 1과 2분의 1개, 어묵 75g, 고추장 1과 2분의 1큰술, 설탕 5분의 4큰술, 케첩 1과 2분의 1큰술, 다진 마늘
12g. 자, 많이 들어가네요. 자, 선생님은 좀 더 넣고 싶은 재료가 있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의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짜증 안 내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자, 요것을 선생님 가족이 3명이에요. 선생님 애기까지 가족이 3명인데 선생님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몰래. 자, 그러면 재료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지. 선생님 혼자 떡을 120g 먹으면 선생님 살이 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재료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어디에? 여러분 배움 공책에 이번 시간 부분으로 문제를 줬고 직접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잠시 멈추면 되고요. 멈춘 상태에서 직접 공책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선생님이 잠시 후에 선생님이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답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해봤습니까? 선생님이 맛있는 떡볶이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계산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 먹고 싶은 떡볶이 이미지입니다. 보기만 해도 여러분도 뭐 입에 침이 고이죠.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똑같이 이제 3인분을 기준한 양을 우리가 받고 1인분에 필요한 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나누기 3 모두 이렇게 통일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나누기 3. 자, 나누기 3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 결과를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검색해서 재료를 수학책 25쪽에 적고 1인분 기준의 양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데 1인분 양을 검색해서 나누기 1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최소한 2인분 이상의 양을 검색해서 적으면 되고요. 아,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볶음밥 먹고 싶은데 볶음밥 레시피를 검색해 보니까 1인분으로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것을 가져와서 양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 절반 정도만 먹겠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먹고 싶은 음식의 재료 양을 검색해서 우리가 1단에서 배운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되고요. 그 교과서에 한 내용은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 등교를 하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1단원 8시간 동안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2단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형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이 5학년 때 배웠던 직육면체에 이어서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공책에 그리고 책에 여러분들 해야 될 과제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